컴퓨터, 휴대폰,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똑똑한 기기들과 더불어 초고속으로 진화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는 편리함이라는 뿌리치지 못할 선물을 선사하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누리기에 앞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우리 삶에 특별한 힘을 불어넣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움직이며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결정적 존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이끄는 그 힘의 가치를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안드로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 약간 그런 하드웨어 위에서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하드웨어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는? 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구체화시키기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나 통신기기 또는 자동화 기기에 대해 명령, 처리, 저장, 출력 등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하드웨어고 여기서 돌아가는 각종 무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화면에는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기계들은 하드웨어, 거기서 돌아가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그리고 통신 프로그램 등을 말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요.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는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동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소프트웨어를 논하고자 한다면 하드웨어를 빼놓고는 결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의 진화가 곧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개발한 ENIAC입니다. 무려 30톤에 육박하며 1만 9천 개의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ENIAC은 디지털 연산기기로서 전자식으로 데이터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용량이 적고 프로그램이 현재처럼 기억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일일이 배선판의 연결선을 바꾸며 사용하는 외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동됐죠. 이후 1세대 컴퓨터는 하나의 핵심 장치로 인해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진공관을 대신할 트랜지스터의 등장입니다. 트랜지스터란 반도체를 접합해 만든 전자회로의 부품으로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조절해 증폭시키거나 전자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트랜지스터를 반도체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스위치라고 한다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스위치들에게 각각 어떤 순서에 따라 꺼지고 켜져야 하는지 명령하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이며 1960년대 초부터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컴퓨터를 운영하는 단순한 계산, 월급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대 말에 PC가 보급이 됐죠. 일반인들한테요. PC가 보급이 되고 그때 인터넷이 보급이 2000년 전후로 해서 확 폭발적으로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연결이 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고, 그때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늘어나긴 했죠. 예. 하나로 이어진 세상.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 조금씩 그리고 물들여지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활의 진화. 이제 소프트웨어는 모든 것에 존재하며 개인과 나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이라는 접속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혁명 이후 70년, 인터넷이 등장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바람은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수업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 영국을 비롯해 미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인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그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수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스크래치 모양의 센서 보드를 가지고 너희가 마우스나 키보드 이외에 이외의 센서를 가지고 스크래치를 동작을 해보는 거야. 오늘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스크래치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센서 보드를 이용해 미로를 만들고 움직이는 개체가 미로를 지나 도착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설계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플랫폼인데요. 어떤 정보를 계산 조작에 편리하도록 부호화시킨 언어 체계를 코드라고 한다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선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코드인 셈입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동작이 가능한 코드 블록을 원하는 대로 조립하면 되는데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학생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센서 보드를 조작하며 원하는 대로 코드가 연결됐는지 확인하며 미션을 완성해가는 아이들. 학생들의 창의적인 미로가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이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이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국어 등 다른 수업에서 논리적 사고나 수리적 사고를 좀 더 응용력 있게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션을 완성하려면 미로 속에서 움직이는 개체가 미로벽에 닿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동작시켜야 하는데요. 관건은 동작에 관련된 센서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잘 되나요, 이거? 지금 잘 아니에요. 어떤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슬라이더 값이 0일 때는 한 바퀴 돌았는데 근데 제 건 지금 잘 안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지 말고 그냥 모두 멈추게 하면 되지. 지금 아까 문제는 해결했어요? 네.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까 전에 180도로 돌리기로 했는데 이번엔 10도로 돌리게 해봤더니 잘 됐어요. 완성한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선보이는 시간. 이 친구는 미로 속에 장애물도 넣었습니다. 자, 키위새가 미로벽에 닿지 않고 움직이는 장애물도 피해가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센서보드의 슬라이드를 조작하는 신중한 손길. 미션 성공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너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1단계를 만들어 봤지만 너희가 이걸 더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미로를 어떻게 더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곡선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가지고 더 이제 다음엔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 맨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도 다 잘 만들어요. 잘 안 되던 게 잘 되고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못 피하다가 피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가 작동이 잘 되는 그때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방식은 어떤 거여도 좋지만 약간 평소에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잊고 사는 대화, 소통 같은 거를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좀 더 쉽게 도와주고 좀 더 사람들이 작은 거라도 서로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어요. 컴퓨팅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바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을 선택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변경,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이 심화 선택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초중고에서의 교육은 2018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애들이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고, 이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키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양이 마치 산수나 뭐 외국어 능력 뭐 이런 것처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 그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며 어떤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바람은 학교에서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스스로 흥미를 찾고 독하게 매진하고 있는 강민재 학생. 네가 대상을 살 거라고 진짜 생각했어. 결국은 처음에 동아리 활동 시작하고 그때 결국 스크래치라는 걸 처음 알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몇 개 재미삼아 하는 줄 알았는데 대상까지 받았으니까 깜짝 놀랐지. 고등학교 3학년인 민재는 중학교 때 동아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개발이라기엔 미흡했지만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설계해본 경험을 통해 각종 대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 민재는 소프트웨어 봉사단원으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소프트웨어 교육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책을 사준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혼자 앉아서 밤을 새면서 어떤 툭닥툭닥 하더니 속된 말로 하루아침에 대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뻤고 자랑스럽고, 네. 어쨌든 앞으로도 그쪽으로 좀 나가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지역까지 간다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 부모 바람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게 결국 이제 지역과 결부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스크래치, 엔트리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민재의 주요 도구입니다.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만 해도 수십 가지. 다양한 코드를 사용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코드의 응용력을 높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민재가 만든 프로그램의 특징이죠. 그중에서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3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주니어 부분 대상을 차지한 그린4유입니다.
환경 보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작품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던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던지는 쓰레기를 보고, 그리고 쓰레기를 캐릭터가 받지 못하면은 바닥의 색깔이 점점 더 황폐화되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통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이제 토양의 황폐화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 보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프로그램에 이야기를 입히고 코드를 연결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 민재는 소프트웨어가 자신과 꿈을 이어주는 하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제 확실한 비전을 찾게 해준 하나의 또 도구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었고, 이제 뭐 봉사단이나 뭐 과기대 그 캠프나 그런 다양한 캠프들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이 소프트웨어가 저 하나의 또 큰 장점이 되었고, 이제 또 많은 것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소모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공인인증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암호를 쓰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공격을 하거나 또는 이런 활용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학기마다 C언어, 리버싱, 웹 해킹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보안 동아리 학생들. 오늘은 공인인증서에 대한 토론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우리에겐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이들에게 보안 프로그램은 매일의 토론 주제이며 풀어내야 할 연구 대상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집중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 깊은 걸 알게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또 이런 보안에 이런 걸 활용해 보거나 이런 걸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떠나서도 이런 실용적인 개발하는 목적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정은 탐구, 그리고 생활의 응용으로 이어집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알에 대한 욕구에 소프트웨어가 더해져 하나의 가치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알고리즘과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어떠한 작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해라.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중국인이 있다 가정하고 한국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국인은 중국어 영어밖에 모르고 한국인은 한국어 영어밖에 모릅니다. 이때 각자 중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따라서 둘 다 알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는 사람의 언어밖에 모르고 컴퓨터는 기계밖에 모릅니다. 이때 컴퓨터랑 사람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자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고, 컴퓨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선을 받아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자의 생각과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지식에 목마른 학생들에게 있어서 보물창고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보안을 하고 싶어서 이 컴퓨터과에 진학을 했지만, 보안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쪽이 훨씬 더 재밌어서요. 보안 쪽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메신저 프로그램이라든가 SNS, 문서 작성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드는 직업 쪽으로 갖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은 기술력을 한번 보고 싶어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실제로 입사해가지고 실제로 그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실에서는 랩에서는 이제 실제 얼마나 더 많은 기술력이 발전돼 있나, 이제 컴퓨터의 기술력이 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과연 얼마나 기술력이 좋은가 그걸 한번 실제로 눈앞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스템과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직업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일 속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직업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미래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함께 새로 탄생할 직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소프트웨어가 개인, 기업, 국가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사회. 우리는 이것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현재 주어진 이 핵심 과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곧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된 미래에서는 말의 언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런 컴퓨터 언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과 같이 조화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소프트웨어 언어에 익숙해질 때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시화할 수 있고 자기의 상상력을 여러 가지로 표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 보이지 않는 힘은 개인의 능력으로 사회를 단단히 지탱하는 주춧돌로,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멋지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한계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아는 자는 미래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